앞선 영상에서는 증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팁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부가징수 방식에는 비례세와 누진세 등이 있는데요.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 표준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여서 절세를 위해서는 과세 표준의 분산을 통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절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10가지 팁 중에서 세부적인 사례와 일부 추가 사례를 통해서 증여세를 아끼는 비법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증여세 등을 아끼는 증여 비법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하시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증여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거 떠올리지만 조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해서 30%의 할증 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당장 내는 세금은 더 많아 보이지만 조부모에게서 부모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손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비해서 한 단계가 생략되어서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5억짜리 아파트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 후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포함해서 약 1억 9,3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세대 생략 증여 시에는 약 1억 2,1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아파트의 가치 증가분을 제외하고도 약 7,2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아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현금 3억 원을 증여한 후에 아버지가 증여세를 제외한 금액을 아들에게 다시 증여 시에는 약 7,60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세대 생략 증여 시에는 5,80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약 1,800만 원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녀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후에 5년 경과 시에는 상속재산의 합산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조부모가 증여 후에 10년 이내에 사망 시에도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타 친족을 활용해서 분산 증여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고요. 기타 친족에게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기타 친족에게 증여 시의 한도가 더 적지만 분산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기타 친족을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는데 아들이나 딸에게 증여 시에 며느리나 사위를 통해서 분산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아들이나 딸에게만 증여하는 경우보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 시는 증여세가 약 3,900만 원이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1억 5천만 원씩 증여 시에는 증여세가 약 2,700만 원으로 약 1,200만 원의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후 5년 경과 시에는 상속재산의 합산과세가 안 되니까 증여자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 시에도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서 절세하시라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인데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대출이나 임대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경우에 해당 채무는
증여세가 아닌 증여자, 즉 증여하는 사람이 양도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 부담이 없으니까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8억의 부동산 증여 시에 일반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약 1억 6천만 원이지만 부담부 증여를 활용할 경우에는 증여세와 아버지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부담액이 약 9,400만 원으로 약 6,6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세무당국에서 부채 상환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는데, 임대소득이 발생되는 부동산을 부채인 임대보증금과 함께 증여한다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으로 이자와 부채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걱정 없이 증여세도 적게 내면서 증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분 증여를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을 증여 시에는 통째로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증여하는 경우에 상속세와 증여세 및 소득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복합 건물의 소유주인 아버지가 건물과 토지 중에서 토지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토지의 지속적인 가치 상승에 따라서 사전 증여에 따른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고, 건물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가치 하락 및 토지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상속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건물주인 아버지한테서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서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고, 건물의 지상권에 따라서 토지 처분은 제한되기 때문에 아들의 자의적인 토지 처분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증여를 통해서 소득세와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복합 건물의 건물주인 병원장이 가정주부인 배우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건물의 일부를 부분 증여 시에 증여 부분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의 분산으로 병원장은 사업소득이 줄어들고, 가정주부인 배우자는 병원장에 비해서 적은 사업소득세를 부담함으로써 전체 사업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고, 배우자의 자금 출처 마련으로 해당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복합 건물의 상속 시에는 부분 증여한 부분만큼 상속세를 절감할 수도 있는 거죠. 이상으로 증여 시 절세할 수 있는 비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실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및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